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아들인 저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 중공업 중심지 울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제가 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568표 차 어렵게 얻은 기회, 청와대 행정관으로 울산광역시 정무수석으로 쌓은 경험을 울산 발전에 쏟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선거 어땠어? 정말 죽을 맛. 오늘 기분은? 꽤나 좋은데 내게 울산은? 나의 첫사랑. 요즘 고민은? 내가 잘할까? 존경하는 분. 김대중? 문재인. 앞으로 각오. 정말 잘할게. 처음에 1.7%로 지는 출구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 자신에게도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얼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색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혹시 뒤바뀌진 않을까? 그만큼 568표라는 작은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선거 기간 내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 앞에서 시장 정문에 서서 명함을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선거운동 하다 보면 내가 김 후보 어머니 때문에 찍는다. 지금 어머니 저기 동울산 시장에서 지금 계속 인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서. 그럼 특히 제 집사람은 저하고 동선 다르게 제2의 김태선이 돼서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이게 정치가 참 가족들에게 미안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32년 노동자셨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 다니신다는 크게 보면 좀 자랑 같은 존재였어요. 친척 결혼식이나 경조사 있으실 때 새옷 같은 작업복을 집에 묻혀서 놓고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현대중공업 한자로 써 있거든요. 그게 약간 자랑이었거든요. 울산 동구에 큰 도로가 있어요.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출근 시간인데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베트남인가 여기? 베트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오토바이 행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업장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 모습이 약간 좀 광경이긴 합니다. 실제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말투나 그리고 행동이 다 너무 여성스러워. 그 따돌림 당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한번 구해줬다, 구출해줬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소 힘이 약하고 어쩌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구나. 대학원에서 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논문 주제가 노무현과 지역주의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프로포즈도 통과도 못하고 좀 약간 좌절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학교 앞에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열린 우리당 공채. 처음 공채를 한 거예요. 선배 따라서 그냥 써봤는데 그 선배 떨어지고 저만 이제 된 거죠.
책으로 배웠던 정치가 아니고 현실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제 처음 발 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배우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로 부채를 안고 나오고 겨우겨우 2년 3년 뒤에 직장을 잡아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야 되고 결혼 문제, 주택 문제, 육아 문제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정치를 한다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 시기를 지났던 사람이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과 청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나은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2년도) 박근혜 후보랑 경쟁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일을 했었죠. 제 고향 울산, 가야 되겠다.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대통령님 갸웃 거리더라고요. 힘든데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태선은 그 중앙에서 내리꽂은 낙하산 아니냐, 노동을 네가 뭘 알아. 근데 저는 32년 근무했던 저희 아버지, 노동자인 저희 아버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살았었고, 울산 동구가 조선업으로만 산업이 형성돼 있어서 조선업 경기가 2015년도에 휘청거리니 동구 경기가 완전히 폭삭 무너진 거예요. 이게 조선업 경기만 믿고 있다가는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선업 경기도 살리고 또 다른 산업의 경제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가 그 현대중공업이 있는 도시잖아요. 이게 그 전국에 그 200여 개 넘는 시군구 중에 59개를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전북의 어디 군, 면, 경북의 어디 면 이런데 울산 동구가 껴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청년층이 다 빠져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구가 20년, 30년 뒤에는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청에 다시 또 재하청, 이 노동자의 이중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지만 울산 동구가 맞닥뜨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그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다음에 동구 맞춤형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 22대 국회의원 김태선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김태선.